역사는 수많은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누군가는 권력을 얻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은 단순히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고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패배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조조라는 이름은 지금처럼 역사에 깊게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위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유비와 손권이 걸어간 길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관도대전은 단순한 하나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중국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 거대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당시 가장 강력했던 원소는 패배했을까요? 왜 수적으로나 세력면에서 불리했던 조조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조를 천하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를 병사의 숫자로 판단합니다. 더 많은 군대,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물자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움직이는 사람의 판단일 때가 있습니다. 서기 200년, 중국 대륙에는 두 거대한 세력이 마주서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원소가 있었습니다. 원소는 당시 누구보다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대대로 높은 관직자를 배출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었고 그가 지배하는 북방 지역은 넓고 풍요로웠습니다.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천하는 결국 원소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예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조조가 있었습니다. 조조는 원소와 달랐습니다. 그에게도 능력은 있었지만 원소처럼 화려한 명문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력은 원소보다 작았고 군사의 숫자도 부족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조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강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는 사람인가를 말입니다. 사실 조조와 원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무너져가는 후한 왕조를 보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난세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한 사람은 거대한 세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작은 세력에서 시작해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천하를 두고 맞서게 됩니다. 관도라는 작은 땅. 그곳에서 벌어진 전투는 단순한 지역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의 철학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강력한 군대, 뛰어난 인재, 넓은 영토. 하지만 조조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냉정함, 변화를 읽는 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단력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조에게 관도대전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천하의 흐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관도라는 전장의 문을 열고 조조와 원소가 벌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왜 강자였던 원소는 무너졌고 왜 약자였던 조조는 역사를 바꾸는 승자가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두 영웅의 만남. 조조와 원소는 왜 충돌했는가? 관도대전이 일어나기 전 중국 대륙에는 이미 두 사람의 운명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가문,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넓은 세력을 바탕으로 천하의 중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비교적 작은 세력에서 시작했지만 자신의 능력과 판단으로 조금씩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소와 조조입니다. 두 사람은 한때 같은 시대를 바라보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난세라는 거대한 흐름은 결국 두 사람을 서로 다른 길 위에 세우게 됩니다. 먼저 원소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에서 원소는 흔히 조조의 라이벌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관도대전 이전의 원소는 단순히 조조와 경쟁하는 한 군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원소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 높은 관직을 배출한 집단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게 넘볼 수 없는 권위와 명성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원소는 4대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명문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삼공은 당시 국가의 최고위 관직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수많은 세대에 걸쳐 국가 지도층을 배출한 최고의 명문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난세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후한 말 황실의 권위가 무너지고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각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건적의 난 이후 수많은 군웅들이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원소는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가진 명성과 인맥 그리고 뛰어난 정치 감각을 바탕으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가 장악한 지역은 매우 넓었습니다. 기주, 유주, 청주, 그리고 병주의 일부 지역까지. 북방의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많은 병력을 손에 넣은 원소는 명실상부한 북방 최고의 군벌이 되었습니다. 북방의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많은 병력을 손에 넣은 원소는 명실상부한 북방 최고의 군벌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원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하는 결국 원소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조건만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가문, 많은 인재, 강력한 군사력, 넓은 영토. 모든 것이 원소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마치 역사가 이미 그의 승리를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항상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조조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부터 두 사람이 서로의 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수도 낙양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는 후한 왕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황실의 권위는 약해지고 있었고 권력을 둘러싼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조조와 원소는 이러한 혼란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곤란한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지만 같은 시대를 바라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소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반으로 움직였습니다. 가문의 명성, 사람들의 신뢰,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기반. 그것이 원소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원소와 같은 화려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키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는 힘. 원소가 가지고 태어난 힘으로 성장했다면 조조는 스스로 만들어낸 힘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세는 결국 사람을 시험합니다. 평화로운 시대라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원소는 명문가의 지도자로, 조조는 뛰어난 관리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권력이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싸우던 시대. 그 시대는 두 사람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천하를 이끌 수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같은 시대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넘어야 하는 운명이 됩니다. 한쪽에는 모든 조건을 가진 원소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선택과 능력으로 성장한 조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말해줍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국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관도였습니다. 제2장 전쟁 전야, 압도적인 원소와 위기의 조조. 두 사람의 운명이 관도라는 한 장소에서 마주하기까지 시간은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같은 시대를 바라보았던 조조와 원소.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은 길을 걷는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하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군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세력 앞에서 생존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200년, 역사의 방향을 바꿀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누가 보아도 원소의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원소는 이미 북방 최고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는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고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를 동원할 수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황제를 옹립하며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했지만 원소와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영토의 규모도 군사의 숫자도 경제적인 힘도 차이가 컸습니다. 서기 200년, 원소는 마침내 조조를 향해 대군을 움직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라 병력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원소군은 수만에서 많게는 10만 이상의 대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북방의 강력한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이미 예상했습니다. 조조가 원소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쟁에서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많은 병사는 힘이 되고 많은 물자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조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원소는 더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조에게는 승리할 이유보다 패배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순히 병사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그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입니다.
그리고 조조에게는 원소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판단력이었습니다. 조조는 상황을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리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현실에 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조조는 무모하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억지로 시작하지 않았고 상대의 힘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적을 상대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조조는 항상 사람과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충성하는 사람인지, 누가 흔들리는 사람인지, 적의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에게 정보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재를 활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조조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출신과 관계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순욱, 곽가와 같은 뛰어난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조에게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해주는 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조에게는 냉정한 현실 판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할 때 조조는 먼저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조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약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소와 같은 조건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적은 병사, 작은 영토, 불리한 상황. 하지만 그 안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분노에서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상대와 싸울 때 때로는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며 기회를 잡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원소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힘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거대한 군대도 완벽해 보이는 세력도 결국 사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합니다. 조조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 한 번의 선택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순간을 말입니다. 관도대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인 원소의 군대와 패배가 예상되던 조조의 군대. 두 세력은 마침내 관도 벌판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많은 것을 가진 원소가 무너지고 왜 부족했던 조조가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지를. 제3장 관도대전,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전투. 드디어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북방의 강자, 원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패배를 예상했던 조조. 두 사람의 군대는 관도라는 곳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됩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한쪽은 천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또 다른 한쪽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관도대전. 하지만 이 전투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관도대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조조는 그 질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조조의 선택, 먼저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다. 전쟁이 시작되자 원소군은
거대한 힘으로 조조를 압박했습니다. 원소에게는 많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풍부한 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승산이 낮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도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만들고 원소군의 공격을 받아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조조는 공격하지 않는가? 왜 더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가?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상대와 싸울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데도 강한 척하는 순간 패배는 이미 시작됩니다. 조조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처럼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공격해야 하는 순간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상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는 것. 조조가 관도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지혜였습니다. 원소의 가장 큰 약점, 강한 군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된 마음. 겉으로 보면 원소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병사, 뛰어난 장수, 막대한 자원.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하나로 움직이는 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원소 주변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많은 의견보다 하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원소 진영에서는 의견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혔고 결정해야 할 순간 판단이 늦어졌습니다. 반면 조조는 달랐습니다. 물론 조조 역시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자신의 생각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순간에는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작은 세력이 거대한 세력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군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힘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적은 숫자라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면 놀라운 힘을 만들어냅니다. 관도대전은 바로 이 차이를 보여주는 전투였습니다. 결정적 순간, 허유와 오소의 굴량고. 하지만 관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유의 등장입니다. 허유는 원소의 참모였습니다. 그는 원래 원소 진영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조조에게 귀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합니다. 원소군의 가장 중요한 약점, 바로 굴량의 위치였습니다. 전쟁에서 병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량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병사도 아무리 뛰어난 장수도 먹을 것이 없다면 싸울 수 없습니다. 굴량은 군대의 생명과 같습니다. 허유가 알려준 곳은 바로 오소였습니다. 원소군의 굴량이 모여있던 핵심 보급 기지였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조조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지금의 방어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적의 심장을 공격할 것인가?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오소 공격은 성공하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조조군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망설였을 것입니다. 너무 위험하다. 병력이 부족하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결단했습니다. 그는 직접 병사를 이끌고 오소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조군은 원소군의 군량고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소의 군량 창고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군량이 사라졌습니다. 원소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 순간 관도대전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원소에게 유리했습니다. 더 많은 병사, 더 넓은 영토, 더 강한 세력. 하지만 전쟁은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부를 가른 것은 누가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읽었는가, 누가 더 과감하게 선택했는가였습니다. 관도대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 항상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부족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조는 원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소의 불길은 단순히 군량을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길은 원소가 가진 절대적인 우위라는 믿음까지 함께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하의 흐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4장 원소의 패배, 왜 강자가 무너졌는가? 오소의 군량고가 불타는 순간 관도대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원소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원소는 강했습니다.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었고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인재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부족했습니다. 군사의 숫자도 물자의 양도 세력의 크기도 원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강한 조건을 가진 원소가 아니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 조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가장 강했던 원소는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허유가 떠났기 때문일까요? 오소의 군량고가 불탔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들은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도대전의 진짜 의미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두 지도자의 차이를 보여준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차이였습니다. 원소는 분명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토록 넓은 지역을 지배할 수도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래 모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명문 가문의 이름, 뛰어난 인맥, 높은 명성. 이 모든 것은 지도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원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는 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공격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지도자는 반드시 답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신중함은 좋은 덕목입니다. 많은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고민이 결정해야 할 순간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소는 뛰어난 참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군가는 공격을 주장했고 누군가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는 동안 전쟁의 중요한 순간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달랐습니다. 조조 역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강한 원소와 싸워야 했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결정해야 할 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기다렸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소를 공격하는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를 자신이 감당하려 했습니다. 지도자의 진짜 모습은 평온한 순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무너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냉정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현실적이었으며 비판받을 선택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순간마다 선택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조가 가진 중요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조조는 출신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조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뛰어난 전략가, 능력 있는 장수, 재능 있는 관리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사람입니다. 혼자 빛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조조가 가진 진짜 힘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관도대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원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하나로 묶는데 실패했습니다. 조조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승자와 패자를 가른 것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 그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관도대전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전투였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순간에 제대로 판단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조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5장 관도대전 이후 조조는 어떻게 천하의 중심이 되었는가? 관도대전의 승리는 조조에게 단순한 하나의 전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중국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조조는 수많은 군웅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원소처럼 압도적인 세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방의 패권이 원소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조는 그저 원소와 경쟁하는 여러 세력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도대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자신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병력도 많았고 영토도 넓었으며 명성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고 상대의 빈틈을 기다렸으며 결정적인 순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관도대전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조는 단순한 지방 군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방의 많은 세력들은 조조를 더 이상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관도대전의 승리가 조조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승리했다고 해서 바로 천하를 통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조조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만의 이상과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던 유비가 있었습니다. 유비는 조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조조가 현실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유비는 신뢰와 명분을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비록 처음에는 약한 세력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특별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또 다른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권입니다. 손권은 아버지 손견과 형 손책이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젊은 나이에 강동을 이끌게 됩니다. 그는 조조와 유비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안정과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강한 적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자신의 세력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조조, 유비, 손권.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면서 마침내 중국 대륙은 세계의 거대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는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관도대전은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시대의 중심으로 올라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조조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했고 수많은 위기를 넘어야 했으며 때로는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가 던진 질문에 답했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조조는 자신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활용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 행동하는 것. 그러나 역사는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면 그에 맞서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조조가 강해질수록 그를 넘어설 새로운 도전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삼국시대라는 거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도대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조조는 북방의 패자가 되어 천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비와의 만남, 손권과의 대립, 그리고 훗날 천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대한 전투들. 관도대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원소는 패배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조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투를 오래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조가 이겼다라는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도대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불리한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관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남들은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조건 속에서도 길을 찾을 것인가. 조조는 처음부터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병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많은 순간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조조를 역사 속 인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물론 조조의 모든 선택이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냉정함은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결단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며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관도대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는가, 남들보다 앞서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부족한 순간에도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움 앞에서 멈추고 누군가는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같은 위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조조에게 관도대전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패배할 수도 있었던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순간.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승리를 만든 것은 한 번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민, 수많은 실패,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 마침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조조의 승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지나며 스스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조 앞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도에서 원소를 꺾으며 북방의 패자가 된 조조. 그의 다음 목표는 남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는 새로운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동의 손권. 그리고 조조에게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은 유비. 천하의 흐름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조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믿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둔 조조가 왜 적벽에서 멈춰야 했는지, 그리고 적은 군사로 거대한 조조의 군대를 상대했던 유비와 손권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삼국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도에서 시작된 조조의 승리는 과연 천하 통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 적벽대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